이명우의 정치펀치. 오늘은 이 천안에 와서 지금 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조 충남도지사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평가 토론회도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양승조 지사가 지난 이제 6월 30일로 네. 그 민선 7기 1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첫 1년을 마쳤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물론 양승조 지사 본인도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본인이 얘기를 이제 했죠. 1년을 저기를 했고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참 이채롭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잘 없었던 일이지만은 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그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자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도정의 어떤 그 변화랄까, 그렇죠. 또는 뭐 민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될 테고 하는데 뭐 그런 시간을 가져서 뭐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제가 전체적으로 뭐 4년을 평가한다든가 뭐 2년을 평가하는 거 그때 평가라기보단 비판이죠.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는 건 봤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1년을 평가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자주 못 봤던 아주 오히려 진짜 뭐 야당 쪽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오히려 양 지사 입장에서는 또 고마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잘 받아들이면 네네. 뭐 거기서 얘기하는 비판들을 잘 수용해서 아이고, 그렇죠. 그거를 나머지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어떤 참고를 한다고 하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다 그렇죠. 존중받는 오히려 양 지사 측근들이 옆에서 딸랑딸랑 해갖고 좋은 쪽만 얘기하는 거는 네네. 들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차라리 냉정하게 비판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다 보는데 이미 양승조 도정에 대한 그 1년이 뭐 단지 이제 그날 그 토론회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양승조 도지사 1년에 대한 평가인데 말 그대로 이 전 5기, 6기 안희정 평가와 믹싱이 돼갖고 어떤 게 양승조에 대한 평가고 어떤 게 안희정에 대한 평가인지 믹싱이 된 그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평가구만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점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5, 6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기 말 그대로 양승조 지사 1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뭐 대체로 그 저출산 극복 문제라든가 또는 그 요즘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크게 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오히려 양 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뭐 이게 국가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국가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지역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이 되는 거고 실제로 물론 저출산 문제는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충남도도 심각한 문제였고 그 대책들이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60개 중에 30개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다라고 하는 점은 양 지사 그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크게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과 환경 문제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 현대제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부는 뭐 단호하게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너무만 좋지 않느냐 과한 좋지 않느냐 뭐 어쨌거나 뭐 그런저런 여론을 반영했는지 그 충남도에서도 일단은 뭐 제재를 바로 하지 않고 좀 유보를 하면서 봐가면서 이제 그 현대제철 가동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겠다 뭐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어떻게 또 나왔습니까? 이제 물론 긍정 평가 이게 야당의 평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패널들도 있고 뭐 프론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답저기도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네. 부정적인 평가는 저 이제 정책 전반에 관한 것보다는 미시적인 부분 또는 어떤 부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 1년이니까 1년 보고서 예, 이제 그렇죠. 평가할 거니까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사 문제. 소위 그 뭐 어느 역대 어느 적이나 뭐 인사 갖고 초창기에다 잡음이 좀 있긴 있죠. 하지만 있죠. 예. 그런데 양시 지사는 그런 잡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심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양승조 지사께서 1년 하면서 예. 그 특히 산하단체장 예. 또는 일부 이제 민간인과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 자리 그렇죠. 예.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유달리 그 본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캠코드, 자기 코드 맞는 사람들을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코드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캠프에 있던 사람들 캠프 사람들이고 코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캠프에 계시던 분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이제 이제 대충 캠프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대충 마무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제 후반기에 들면서는 이제 좀 외연을 확대해서 네. 이제 코드 맞는 인사로 이제 가고 있죠. 캠프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관료로 들어가는구만요. 가겠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미시적인 건 아니지만 충남의 현안 문제인데 현안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이 내포 신도시 네. 와 혁신도시 문제 내포 신도시와 혁신도시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포에다가 혁신도시를 유치하면 내포 신도시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발전할 것인가? 또 내포 신도시는 혁신도시는 유치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 예. 사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양승조 지사가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그게 뭐냐면, 내포 신도시 혁신 발전 전략 뭐 이런 걸 하면서 네.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네. 그때 양승조 지사가 내포 신도시가 발전하기 쉽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계획대로 가는데 쉽지 않은 변수로 3가지 정도를 꼽았습니다. 예. 첫 번째가 혁신도시 유치예요. 그것이 들어와야지 오히려 발전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네요. 근데 혁신도시 유치가 뭐 우리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생적 변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과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할 때는 비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이 뭉쳤어요. 똘똘 뭉쳤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개정안을 막아냈는데 지금 혁신도시안은 이미 지방에는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생겼죠. 예. 강원도 뭐 영호남에서 아주 다 10개가 있고 네. 충청권에만 없어요. 그 충청권에 없는 그 4개를 충청권에 이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 4개 그렇죠. 혁신도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왜 나머지 10개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들은 충청권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자기네 그릇도 뺏긴다는 거 그렇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혁신도시라고 하는 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10개로 쪼개 먹어야 되는데 이제 14개가 쪼개 먹어야 된다. 그거 싫은 거죠. 그럼 뭐 자기가 훅 주는 느낌이 나단 말이에요. 내 몫이 주는 거고. 그러면서 니네는 세종시 가져갔잖아. 글쎄 그건데 사실은 세종시가 물론 충청권의 충청도 주민들이 염원을 해서 세종시가 생겼는데 역으로 세종시가 생김으로 해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바로 또 충청권이에요. 다 빨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홀처럼 이제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대전시가 제일 피해가 크고 그다음 충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충남은 이제 땅도 할양해서 줬고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충남도민들 또는 뭐 충북이나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충청권을 하나를 묶어서 니들은 해줬다. 이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혁신도시 문제가 좀 난망이다.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난망이다. 충남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내포 신도시 얘기 계속 그럼요. 내포 신도시의 이제 두 번째 저기는 일단 내포 신도시가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 2020년까지 5만 도시가 돼 있어야 돼요.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가 약 2만 5천, 3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절반이네. 예.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홍보면 지금 홍보급이죠. 홍보급 주민들이 한 8, 9천 정도 있었고 예. 거기에 이제 도청이 들어오고 하면서 15,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충남도에서 이제 대충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한 7, 8알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지금. 그러고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균형발전법상 그 외부로 가야 될 기관들, 산하기관들, 국책기관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 충남도가 이제 그 중에서 오라고 하는 거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뭐 충남도로 올 의사를 표현했거나 어떤 호의적으로 호의적으로 뭐 꼭 내포가 아니더라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6, 7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이제 의사가 유보된 상태라. 그런 기관들이 온다 하더라도 뭐 20개가 전부 다 와주면 좋겠지만 다 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2020년까지 계획했던 5만이 되느냐? 어렵지 않나.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10만 인구 도시 그게 이제 내포시의 완성인데 1차적인 완성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서 그 예상치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인구 30만에 종합병원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구 3만도 안 되는 도시에다가 누가 종합병원을 칠 거냐. 종합병원 유치도 그래서 어렵다. 또 백화점도 역시 뭐 수요가 소비가 안 문제가 되니까 조금 큰 슈퍼나 들어갈까? 뭐 백화점 뭐 들어가겠어요? 중대형 마트 정도는 몰라도 그렇다. 또 하나는 이제 대학입니다. 대학 유치도 뭐 한동안 대학 유치에 대해서 뭐 2개 대학이 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미 인구 피크선을 지나서 글쎄 말입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신설해서 대학을 세우는 것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대학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그런데 종합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유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도 폐지할 판에 누가 새로운 대학을 여기 와서 하겠나? 새로운 대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네. 대학 유치의 어려운 점. 그래서 지금 내포 신도시가 첫째로 혁신도시가 올 경우에 예상되는 그 인구 증가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혁신도시 와도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5,000명 정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도가 추계하고 있는 게 5,000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혁신도시 5,000명이 들어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직 뭐 저기 된 건 없고 5,000명 정도 될 거로 보는데, 여하튼 그래서 혁신도시가 온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가 계획대로 도시 기능을 갖추면서 하기는 쉽진 않고, 더구나 그것마저 안 온다면 내포 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도시가 되기 참 어렵지 않나. 그런 토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지적 보면은 뭐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보니까 양승조 지사나 우리 옆에 인접한 그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나 뭐 혁신도시 얘기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빨려 들어갔으니까는 우리도 좀 챙겨줘라.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그런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토론회 네. 했다는 이제 보도 받겠죠. 예, 보도를 받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논평을 냈어요. 네. 논평을 냈는데 이게 좀 논평이 이 토론회를 왜 열었느냐. 뭐 니들이나 잘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혁신도시 물 건너갔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예, 이렇게 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양 지사가 전 용역 보고에서 토로했던 얘기 중에 일부를 거기 프론트나 이렇게 인용을 해서 네. 이런데 도나 또는 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라도 나서서 이거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문제거든요. 혁신도시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예, 그걸 좀 예, 촉구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 예. 촉구는 다 뒤로 가버렸고 예. 안 돼. 지금 어렵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니들도 힘을 보태라 하는 얘기인데 뒤에 힘 보태라는 얘기는 빠지고 안 된다는 것만 부각을 해서 니들이 왜 혁신도시에 대해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비판하더라고요.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이제. 네, 역으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예, 그거를 그렇죠. 이게 참 귀 띄고 꼬랑지 띄고 하면 그게 당락인지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가 됐고 네. 또 하나는 그 논평에서 참 해묵은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정실 인사를 얘기를 해요. 충남도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곧잘 써먹는 얘기인데 예. 정실 인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지금 현재 충남도당 위원장이 심대평 지사 비서실장 출신이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천안 이창수 비서실장 예, 전에 지금 도당위원장이죠. 천안을 당협위원장도 신진영 당협위원장도 이완구 지사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예, 도지사 비서실장. 예. 그 두 사람을 놓고 정실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정실 인사요? 그러니까 난 그 정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도지사 때? 도지사 때 이제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거를 가지고 네. 이게 정실 인사다 그러는데 정실 인사라고 그러는 게 내 친인척을 기용했거나 뭐 하여간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예. 내가 알기로 두 사람이 뭐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신진영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비서로 들어가서 있다가 예. 이완구 지사 말년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던 거고 뭐 이창수 지금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자였어요. 그렇죠. 예. 천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 활동하셨죠. 그래서 심대평 지사가 그 안면도 핵 폐기장 기사 쓰는 걸 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충남도 자체가. 뭐 엄청났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창수 실장이 도지사한테 코멘트를 좀 해줬어요. 네. 그거를 심 지사가 잘 본 거죠. 그러고서 뒤에 이제 발탁을 했구만요. 네,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심 지사님 첫 번째 그 비서실장은 이용이라고 그 경호실 3과장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뭐 백운교 씨도 있었고, 백운교 실장도 했고, 그렇죠. 이상옥 전 아산 그 시장 선거에 나왔던 후보 이상옥 그 국장 출신이죠. 도청 국장 출신. 그 사람도 이제 정보 담당관 할 때 겸직해서 비서실장을 했고. 그리고 정실 인사를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실 인사다. 누구와 니네는 정실 인사하면서 왜 양지사가 캠프 인사, 코드 인사 하는 거 갖고 뭐라 가냐? 그게 니들은 정실 니들이나 잘하지 이러는데 글쎄 저는 제가 이 도청 출입을 한 지 꽤 오래됐죠. 거의 20년 이상 뭐 했는데 어떤 게 정실 인사인지는 정실 인사라는 뜻이 사전이 잘못된 건지 제 사전에는 이 사람들이 정실이라고 뜻하고 안 맞는 것 같던데. 번뜩 그 얘기를 우리 이국장 얘기를 들으니까 저 생각이 번뜩 나네요. 지금 양지사 그 비서실장이 누구죠? 문진석 씨. 문진석 씨. 소위 말하면은 문진석 비서실장을 다음에
또 총선에 내보낸다든지 너무 빠르다. 아니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어떤 걸 주면은 그 능력을 발탁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걸 정실인사라고 표현하는 거나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러면 문진석 그 실장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 아니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안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 내부적으로 네. 그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 이랬으니까가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잘못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지. 여하튼 아니 그 문진석 실장도 뭐 총선 얘기 좀 나오던데 안 나와요? 물밑에서 네. 마음속으로 지금 아, 백조가 지금 발로 헤엄은 열심히 치는구만요. 네, 아직 무태 안 올라왔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금 안 알아주는 거지. 네, 아직 무태 올라오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직은 이제 그 몸만 내놓고 우아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몰라 이 시간에 문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는 우아하게 노르면 안 돼요. 세게 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 정치권에서 한 발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뭐 누가 해줄 때 양지사가 해준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본인이 딱 때려치우고 나와야지 됩니다. 제가 과거에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던 분이 네. 예, 공무원을 해서 음.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누군지. 예.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그 자리다. 평생 그 자리 갑니다. 아니 내가 문 실장 아니,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알아서. 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 때려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명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튼 뭐 여기 문 실장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아무튼 양승조 지사 1년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